발 물러선 친윤, 한 곱이 넘은 한동훈 대표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결국 어제 오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한동안 버티다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자 물러나 달라라는 신호를 직접 보내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섰다는 분석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야기.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임에 관한 의견을,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도 좀 소통하셨나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당헌의 문제입니다.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가 또 큰 파급력이 있어서 당내의 그 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례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거뒀어요. 친윤계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정점식 의원 말로는 당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위 의장도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직책이잖아요. 관례적으로도 그랬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정치적인 갈등의 해석을 낳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사실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변화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네. 변화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인선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요. 이 갈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당원이 바뀌면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당대표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해 왔는데 정책위의장은 또 이게 해당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순리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 이제 정책위의장이 본인과 함께할 아마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또 의원총회 추인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운영 방안, 정책에 대한 운영 방안을 또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임명 권한을 이 친윤계에서 소위 당 대표의 임명 권한에 견제를 했다, 정면 도전을 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서민정 사무총장이나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인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인선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무식 교수님, 네. 결국은 이렇게 물러날 것인데 한 이틀, 3일 넘게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관심 사안이었는데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당대표가 벌써부터 힘자랑하느냐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직접적인 견제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돼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점식 정책위장의 우여곡절 끝에 사퇴가
좋은 마무리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63%의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모든 게 순리대로 정치라는 게 우리가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갑자기 끌어대 죄송합니다만 국회법 문구 들어대면서 퇴거명령 내리고 뭐 퇴장시키고 이런 걸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동안에 민주주의를 지켰던 많은 규범과 관례가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따른다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순리대로 진행되는 새 지도부 출범을 맞는 거거든요. 그게 순리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네네.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슈화가 되면서 마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절차를 밟았죠. 용산과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과 직접 독대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비서실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랑 직접 저녁 식사를 하고 뭐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당사자인 정책위장을 불러서 일단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임명직 당직자의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한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정재식 정책위의장에게 물러나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 정치적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재식 의장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어제 마무리가 잘 된 건데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걸 친윤계 일부에서 한동훈 대표 출범을 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뭐 힘 자랑이었다. 또 힘겨루기였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저는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아마 정점식 의장이 당헌 당규를 잘못 해석한 저는 실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손 치더라도 당대표 또 한동훈 당대표나 친한계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더 크게 키우거나 또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뭐 비판하는 이런 건 좀 자제해서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사퇴의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이 돼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당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깔끔한 사퇴는 아니었다. 당 관계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침묵 시위를 벌였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 벌써부터 힘자랑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친윤 의원 A, 벌써부터 당대표가 말이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친윤 의원 B,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어. 벌써부터 줄 세우는 거야? 친윤 의원 C, 측근의 입을 통한 사퇴 압박은 그건 적절치 않지. 친윤 의원 A, B, C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힘자랑하냐? 김종호 의원님. 네, 힘자랑이 아니고요. 그 민심과 당심을 거의 공평하게 62, 63% 정도 얻은 당대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어대하는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한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당직 인선에 관한 거는 그냥 대표의 자연스러운 권한이고 네. 당연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열흘 가까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조차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지금 정책위 의장 자리 하나를 가지고 힘자랑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 내지는 과도한 공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힘자랑이 아니라 대표에게 있는 권한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 당직은 기존의 당직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해산되는 거고 새롭게 그 개편된 지도부가 당직 인선하고 출발하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뭐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로 해왔던 일인데 왜 유독 이 정책위 의장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요. 특히 어제 정정식 그 의장이 그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물러나겠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뒤끝을 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의총에서 다음 이제 정책위 의장은 뭐 의총에서 추인 받아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와 뭐 함께 잘 협의해서 뭐 나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대표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까지 그리고 임기도 뭐 1년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면서도 뒤끝이 좀 보였고 그리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랑 뭐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미스터리로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용산이나 뭔가 이 윤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 그 집권당이 조금 잘 돼야 또 정치도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모양새. 네. 백서 편찬 등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덧셈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이거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백서 출간에 총선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꼭 넣겠다. 인터뷰를 안 하면 인터뷰를 안 했다라고도 명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한 대표를 향해서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의원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위의장 가지고 앞서서 이제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한마디씩 덧붙여가지고 라디오나 뭐 방송에 한마디씩 하시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훈 의원도 이제 백서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명 절차가 원래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당연으로 다 사퇴된다고 하셨는데 또 당원에는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사퇴하는 게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당원 단계를 바뀌면서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지위가 좀 애매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저희 당원의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 기구라고 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원총회 사내에 있는 그 직위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들은 대표께서 좀 먼저 정책위의장을 부르셔서 일찍 사퇴나 이제 물러다 달라는 말씀 좀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정훈 의원도 그 관점에서 말한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위의장께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였고 이제 순리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모습을 보던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답답했나 봅니다. 그냥 그거 밟고 가면 된다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당대표가 당 인선은 알아서 하는 문제죠 라고 했던 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됐다 이 말씀이세요? 아마 그게 텍스트로 옮기면 그렇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약간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정점식 의원도 삼선 의원인가요? 이제 그러면은 당의 동료는 생리를 알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제발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옳은 소리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궁시렁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밀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대선 때 아무리 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 선거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고 리더의 역할인 거지. 무슨 수로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일을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 모으면요 한 발짝 앞으로 못 갑니다. 전임자 이준석 전 대표가 전은기 의원님 네.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궁시렁 되면 밟고 가면 된다. 이 조언인가요? 늘 이제 김용태 의원께서 원외 당대표와 원내 당대표의 네. 차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사실상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기간들을 봐도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친윤 그룹에서는 대놓고 한동훈 후보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뭐 친한 그룹에서도 어떻게든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친윤 그룹들은 한동훈 대표가 소위 꼴보기 싫은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권력 투쟁도 하고 자리 투쟁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하루빨리 봉합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그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감정이 좀 남아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면서 이 사태는 봉합을 맞게 됐습니다.